이 영상은 제가 실험용 쥐를 데려와 2년 동안 실험을 한 영상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을 눌러 1편부터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험을 하는 저는 태어났더니 식물원 아들, 나는 식물원에 살고 있다입니다. 혹여나 제 생각이 맞아서 또다시 쥐새끼들이 붙어 먹으면 내가 골러 갈 때 내 새끼한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쥐를 물려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바로 가서 빼야 하니까 CCTV를 또 설치하고 싶었죠. 뭐 이참에 왜 싸우는지 얼마나 싸우는지 확인도 할 겸. 근데 제가 저번에 CCTV를 구리다고 까면서 동영상에는 360도로 머리통이 돌아가는 CCTV가 있으면 좋겠다고 올렸었거든요. 근데 진짜 머리통이 돌아가는 CCTV를 5에서 협찬을 줬어. 구독자들의 사연을 받아 CCTV를 나눠주면 그 사연을 영상으로 만드는 게 협찬의 조건. 그래서 저는 저번에 봤던 형님을 불러 사연에 나오는 토끼랑 고라니로 만들어봤습니다. 전 얼굴 없는 유튜버라 제가 나올 수가 없거든. 다행히 형님도 만족했습니다. 개똥같은 CCTV를 형님에게 몽땅 줬거든요. 여튼 CCTV를 쥐새끼 사육장에 설치를 해줬는데 짝짓기의 그 묘한 기류는 이곳에서 느껴지지 않았기에 앞놈만 모여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네가 도사도 아니고 기류만 보고 그걸 어떻게 아냐. CCTV에 녹화된 게 미친듯이 싸우는 거밖에 없었거든. 이렇게 싸우는데 짝짓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CCTV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녹화가 되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찍힌 게 쥐새끼들 싸우는 것밖에 없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 저는 걱정했습니다. 이대로면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놈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일단 순놈은 없으니 오케이. 그럼 이제 자꾸 시비를 터는 일진 쥐새끼를 찾아야 하는데 CCTV로 대충 보기에는 엉덩이에 점이 2개가 있는 놈, 이 놈도 뺄 겸 나머지 쥐새끼가 다쳤나 확인도 할 겸 3마리를 꺼내봤는데 상처도 없고 범인은 여기에 없었죠. 근데 나머지 놈들이 안 보여. 그렇게 저는 티모시의 머리채를 뜯어서 숨어있던 3마리의 쥐새끼마저 포획에 성공. 다행히 이놈들 다 상처는 없었죠. 아주 제 등짝에도 기어 올라오고 팔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짜증났죠. 어쩌다 보니 이번엔 제가 사육장을 아작내놨거든. 그렇게 또 리모델링, 이번엔 보리를 심어주자고 결정했는데 잘 자라났죠. 티모시를 키워보고 전 깨달았습니다. 식물은 나랑 안 맞다고. 그래서 씨앗이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보고 키워달라고 했죠. 여튼 잘 자란 보리도 심었겠다. 쥐새끼들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이 새끼들은 또 탈출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못하게 막으니까 또 그냥 모여서 갑자기 잠을 자. 이 녀석들은 진짜 귀여운 망할 놈들입니다. 키우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자는 놈들을 깨워 생애 처음으로 녀석들에게 보리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새끼들은 넣어주니 역시나 굴을 파고 보리를 뜯고 탈출각만 노리기 시작. 그러다 문득 이번 사육장에는 밥그릇을 안 넣어준 걸 발견하고 뒤늦게 넣어주고 있었는데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12턴은 상도라이 쥐새끼. 그렇게 저는 이 상도라이 쥐새끼를 잡아서 격리를 했죠. 근데 이게 나중에 편집을 하다 보니 애초에 엄한 놈을 잡아서 격리를 시킨 거예요. 그럼 상도라이 쥐새끼는 이 안에 있는 거니 다시 싸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바로 알 거고. 근데 또 싸우질 않아. 그 사실을 저는 12일이 지난 뒤에야 알았고 이때 깨달았습니다. 아, 상도라이 쥐새끼가 애초에 문제가 아니라 영역 동물이니 영역 안에 있는 개체수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그리고 이내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죠. 사육장이 좁아서 영역 안에 개체수 때문에 싸우는 거라면 지금 사육장이 좁다는 소린데 이제 보니 지금 사육장은 가로 길이와 높이는 길지만 세로가 작아 면적이 좁을 수도 있구나. 그럼 높이는 좀 줄이더라도 세로가 조금 더 긴 사육장이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얘네한테 안성맞춤으로 딱 맞는 수족관이 때마침 식물원에 있었구나. 그런데 하필 또 내 채널에 금팔찌 협찬이 들어왔네. 금팔찌 하나는 구독자에게 주고 금팔찌 하나는 엄마를 주면 엄마가 입 다물 테니까 내가 아버지 몰래 수족관을 뽀려올 수 있겠군. 그래서 저는 이번엔 횟집 수족관을 집에서 뽀려왔습니다. 애초에 이게 식물원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저는 횟집 수족관을 녀석들의 새로운 파라다이스로 꾸며주기 시작하는데 사실 꾸며주는 건 이쯤 되니 뭐 별게 아니었는데 이 수족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수족관에 있는 아크릴, 이게 너무 방치가 되어 있던 수족관이니까 몸 눈꽃 낀 것 마냥 안에서 잘 안 보여. 그래서 저는 네이버 지식인의 도움을 받아 치약을 묻혀서 물티슈로 하루 종일 문지르는 방법, 컴파운드로 문지르는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2시간 동안 이러고 있으니 저는 개빡쳤죠. 그래서 사포로 갈아봤는데 뭔가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 그렇게 저는 목공하시는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기계로 살짝 갈아봤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육장을 다시 비우고 5시간 동안 아크릴을 갈았는데 아크릴의 기스는 성공적으로 없앴으나 아크릴의 투명함을 잃어버렸죠. 전 그렇게 수족관을 반대로 돌려 그냥 쥐새끼들을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녀석들이 물도 마시고 모여서 잠도 자고 두들기는 건 이 새끼들이 골로 간 줄 알고 두들겼습니다. 여튼 굴도 파며 뻘짓거리를 하는 쥐새끼와 여전히 덜 떨어진 행동을 하는 쥐새끼를 보니 넓은 사육장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죠. 근데 이 사이 저는 일 때문에 한 2-3일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돌아와 보니 눈탱이가 밤탱이로 된 놈을 발견. 저는 후회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한 놈이 시비 털고 다니는 걸 봤거든. 그 뒤로 모여서 자길래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범인은 못 잡으니 이 녀석을 따로 꺼내서 회복을 시키자고 결정. 하지만 꺼내면서 보니 식물은 마탱이가 가고 있었죠. 이 수족관을 가져올 때 높이가 낮으니 쥐새끼가 탈출할 것을 우려 뚜껑을 만들어 덮어놨었는데 통풍이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육장을 완벽하게 만들고 난 뒤 다시 쥐들을 넣어주자고 결정했죠.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2주 뒤
햇볕이 드는 곳에서 덜 드는 곳으로 사육장의 위치만 바꿔준 것만으로도 환경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제가 또 2주 동안 사육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이 리모델링 비바리움이랑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뒤늦게 알게 된 거라 대충 설명하자면 유리 속에 식물을 키우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게 테라리움, 유리 속에 생물을 키우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게 비바리움인데, 비바리움 능력자들이 기본으로 넣는 생물이 있었죠. 바로 곰팡이를 처리하는 생물 톡톡이, 그리고 똥오줌을 처리하는 생물 쥐며느리. 한마디로 우리 인간에게는 자동으로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가 있다면 생물에겐 자동으로 똥오줌 치워주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튼 이제 똥오줌과 곰팡이는 해결. 그럼 남은 건 식물이 골로 가는 건데 통풍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C용 송풍팬 2개를 타이머에 연결한 뒤 뚜껑에 장착해주며 아예 그냥 정해진 시간에 바람이 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고 사육장은 뭐 심지도 않은 놈들이 지멋대로 자라나고 있었죠. 저는 이제 좀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짭퉁 대나무 밭을 만들어주며 이때 아디다스 팬티 샀다고 자랑했다가 제가 팬티 협찬도 받을 뻔했어요. 빤스만 입고 사진 찍을 뻔. 여튼 똥오줌이랑 곰팡이 다 처먹는 놈들을 사육장에 뿌려줬는데 3일 뒤 깨달았습니다. 쥐 넣는 걸 까먹었다. 어쩐지 하루 종일 지켜봐도 쥐가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부랴부랴 쥐식기들을 넣어주고 관찰했는데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었죠. 흙에서 키우면 설치류 특유의 찌린내가 1도 안 난다고. 전 애들 건강 상태에 따라 베딩해서 키우는 놈들도 있었기에 냄새를 비교할 수 있었거든요. 저번에 넣어준 똥오줌 치우고 곰팡이 다 처먹는 놈들 진짜 기똥차요. 동물을 키우는지도 모를 만큼 애초에 냄새가 안 나. 그리고 외관상으로 사육장에 아작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때까지 리모델링 해준 가장 큰 이유는 외관상 이유라기보다는 식물이 죽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끊임없이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한 달 반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안 할 수는 없었죠. 지금 이 사육장처럼 식물이 다 사라지면 사육장이 아예 건조해지거든요. 온습도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때는 사육장에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을 몰랐기에 리모델링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줘야 했었는데 제가 이 수족관 기스 때문에 아크릴을 갈았다가 폭망했잖아요. 근데 구독자 중 능력자가 등장. 기스가 나 있는 아크릴을 흠집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전체를 단계별로 갈고 난 뒤 불투명한 아크릴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보건제를 바르면 투명해진다는 그 새끼는 댓글을 쓰고 제 영상을 이후로 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새 거를 사세요. 근데 이게 실컷 갈았는데 애초에 유리였으면 그걸 갈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마무리를 하며 제가 지난 편 영상에 댓글을 쓰고 난 뒤 이후로 영상에 6시간 동안 댓글이 안 달릴 경우 가장 마지막에 댓글을 쓴 분에게 100만원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분 단위로 많이 달릴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6시간마다 댓글 쓰려고 오시죠? 저도 6시간마다 확인하려고 들어가요. 이걸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입 밖에 꺼내는 놨으니 빨리 주고 싶은데 발판이 나질 않아서 제가 커뮤니티에 투표를 진행했고 과반수가 동의를 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편의 이벤트 엎어버리고 지금 이 영상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단 이번엔 딱 1시간. 당신이 댓글을 쓰고 뒤에 1시간 동안 댓글이 안 달린다? 오케이, 바로 당신이 100만원의 주인.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분명히 틈이 생기는 시간대가 존재했고 1시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운이 좋으신 분이 안 나온다? 그럼 이 시리즈의 다음이 4편이 업로드되는 바로 다음 주 그 영상에 가장 첫 댓글을 장식하시는 분께 이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태어났더니 식물원 아들이라서 동물원을 만들고 싶은 나는 식물원에 살고 있다 였습니다. 운7기삼 운과 기운이 가장 좋은 사람이 이 영상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럼 빠이.